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, 바로 건설업인데요. 근데 이상하게도 이 디지털 시대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유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.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요즘 AI가 그림도 그리고 드론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? 그런데 왜 우리의 가장 최첨단 건물들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디지털의 역설입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보죠. 이건 건설 산업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과 관련이 깊은데요. 뭐냐면 모든 프로젝트가 딱 한 번만 만들어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프로토타입이라는 점이에요.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제조업은 어때요? 똑같은 물건을 수천, 수만 개씩 찍어내잖아요. 반복적인 공정이죠. 그런데 건설업은요, 모든 현장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에요. 땅 모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법규도 전부 다르니까요. 매번 처음부터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말 그대로 일회성 프로젝트의 연속인 거죠.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고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번 완전히 새로운 차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면 상상이 가시나요?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. 바로 건설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계자, 엔지니어, 시공사,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, 이 전문가들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일이 끝나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. 이런 파편성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정보의 흐름이 중간중간 뚝뚝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결국 이게 뭘 만드냐면요. 바로 정보 사일로 현상입니다. 뭐냐면 각 팀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저장하는 거예요.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하는 것과 비슷해요. 이러니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바로 건설업계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리스크를 극도로 꺼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신중함의 문화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냐고요?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어마어마하죠?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단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상상도 못할 돈,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이 신중함은 그냥 저 사람들 너무 보수적이야 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. 여기 정리된 것처럼 막대한 자본, 안전 문제, 게다가 업계의 낮은 수익률까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는 정말 부담스럽겠죠. 차라리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검증된 방식, 그리고 베테랑의 직감을 믿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세 번째 단서는 기술 자체 그리고 시간의 문제입니다. 저는 이걸 성경에 나오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무너졌던 바벨탑에 빗대서 디지털 바벨탑 문제라고 부르고 싶어요. 핵심은 바로 상호 운용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.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. 건축가가 멋진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그렸어요. 근데 그걸 구조 엔지니어나 시공사 프로그램에서 열면 데이터가 깨지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.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. 그리고 이 시간 문제가 또 기가 막힙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건물 하나가 기획부터 완공까지 10년, 길면 15년도 걸려요. 그런데 IT 기술은 어때요? 그 사이에 몇 세대가 바뀌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작할 땐 최첨단 기술 이러면서 도입했는데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엔 이미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단서입니다.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. 바로 돈의 흐름, 즉 인센티브 퍼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. 한쪽에는 건물을 짓는 동안 들어가는 단기적인 프로젝트 비용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수십 년간 운영하면서 얻는 장기적인 자산 가치가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명확해져요.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 비싼 돈 들여서 정밀 3D 데이터,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온갖 센서를 다는 주체는 누구죠? 바로 시공사입니다.
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으로 나중에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면서 얻는 이득은 누가 가져가죠? 바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가져갑니다.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다음 달에 이사 나갈 전셋집에 내 돈 들여서 비싼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? 없겠죠. 그 혜택은 집주인이 다 볼 텐데요. 시공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. 당장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목표지 수십 년 뒤에 건물주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추가 비용을 쓸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. 이 거대한 산업이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지,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요. 결국 이 네 가지 요인이 서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. 모든 프로젝트가 일회성 프로토타입이다 보니 리스크가 커지고 그래서 신중한 문화가 생겼어요. 여기에 긴 프로젝트 기간과 엇갈린 인센티브 구조가 신기술 도입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.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거대한 산업적 관성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건물이 더 이상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로 가득 찬 디지털 자산이 되어가는 시대. 이런 미래 앞에서 건설 산업은 과연 이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가치 사이의 깊은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미래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